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이쪽에서 장소를 쓰면 건축이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세상에 살면서 머리에 남는 최고의 장면은 결국 땅에 대한 기억이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장소는 중요하다. 건물과 장소와의 관계, 이게 첫 번째 관계고,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이게 두 번째 관계. 알바알토를 썼는데 알바알토의 집은 그렇게 생겼어. 그냥 그 땅에 언덕 위에 숲속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과 장소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장소의 관계야. 근데 거기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서쪽에다가 식탁을 이렇게 뒀다. 식탁에 그쪽에 두면 서양인데 우리가 서양 안 써요. 햇빛이 끝까지 저녁에 노을이 질 때까지 서쪽에 있는 그거 보면서 식사해야 되는 그런 그 기후 조건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해가 비추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마지막 끝자락까지 식사하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마이데아 주택 아시죠? 그 건너쪽에 사우나가 있잖아요. 사우나가 있는 이유는 서쪽을 텄어. 서쪽에 빛이 들어와. 그런데 사우나에 서양이 비춰. 그러면 그 조그만 집이 반사를 해. 그러면 반사하고 풀에서 반사하고 반사한 빛이 저녁 때 가도 거실에 들어오라고 그 북쪽에다 사우나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건물과 장소와의 관계.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 거기에 그림을 붙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람이니 건물이니 모두 장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좋은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일까?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장소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을 내 작품의 원점이라 여기는 사람. 누가 더 투철하고 열심히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거를 한두 번 생각해놓고 너무 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골똘히 생각하는 장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얻냐면 반복하는 거라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어떤 자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장소는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장소는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는 비슷하게 알려면 주거와 도시에 비교하고 비슷해요. 주거는 장소에 가깝고 도시는 공간에 가까워. 장소는 체류하려고. 그런데 말해서 도시는 속도가 있어. 그 다음에 장소는 땅의 고유성을 강조하는데 도시는 유동을 강조해요. 내밀함을 강조하는 방법에 유동을 해요. 장소는 신체와 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도시는 공동체를 해체해요. 공동체를 모으려고 하는 게 장소라면 공동체를 해체한다고 해서 나쁘게 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열고 닫는 일이 중요한 거지 해체라고 하니까 이놈은 나쁜 거, 이놈은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비면 요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왼쪽을 보면 장소는 무슨 작은 우주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도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뭔가 잠깐 묶어서 세계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이것들을 묶어서 이쪽은 주거라고 하고 이쪽은 도시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두 개의 상관은 이쪽은 어쩌면 장소에 관계된 거고 이거는 공간에 관계된 거예요. 장소와 공간은 대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공간을 동일하게 여기면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간을 만들기 쉬운데 장소 만들기가 월등히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공간은 내가 더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장소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모성차밭을 보는 거예요. 모성차. 갑자기 보성차밭이 뭐예요? 자연이죠. 그죠? 이걸 건물이라고 치자고. 근데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자연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 선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이 자연이 정말 자연이냐. 여기 가면은 사람이 지나다니게 돼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새순을 따요. 이쪽에서 한 사람 따고 이쪽에서 한 사람 따. 요분이 따고 여태 따는 그 길이만큼이 노동량이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 폭만큼을 여기서 잰 거라고. 요 걸어다니는 폭만큼을 요게 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하학적이지. 기하학적인데 여기 있는 이것이 생물이란 말이야. 뭔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뭔가 하고 유기적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걔는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라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건축이 배워야 되는 거야. 건축은 어차피 자연물이 아니거든요. 뭔가 들어가면 들쑤셔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되고 뭔가 회방을 놓지
그렇게 아름답게 착착착 되는 데는 거의 없다. 거꾸로 뒤져보면 건축이 도시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열어주는 뭔가 생각의 모멘텀을 주는 것이다. 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직업을 했고 거기에 땅이 있고 늘 하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고 그것도 그냥 철학가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건축가는 물질을 개입해 가면서 방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건축가 또는 시공하는 사람, 건축과 관련된 사람이 이 거주라고 하는 쪽에 제일 가깝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좋은 집이 뭐냐 그러면 사는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는 거주의 모습이 잘 투영된 집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이걸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당연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써본 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집을 짓는데 좋은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 좋은 집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이것대로 하실 필요도 하나도 없고 한 번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 뭐냐라고 한 석 줄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짧은 시간에 그걸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갖다 치고 거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주는 드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드웰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단어가 몇 가지인데 살아있다 그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live다 그러면 그냥 살아있다예요. 근데 inhabit 그러면 in은 어디에 있다라고 아니란 뜻이고 habit는 관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뭔가 관습을 가지고 어디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habit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약속 관계를 가지고 어느 속에 들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동굴에 inhabit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 살 때 inhabit란 말을 써요. 그냥 어떤 장소를 차지한다. in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reside란 말인데 이거는 사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 5년 살았느냐 10년 살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reside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dwell이란 말은 이런 것과 다르게 그냥 사는 게 live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dwell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산다 하는 말에 더 이상 없는데 뭔가 이 범위가 넓어.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사물, 땅,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뭔가가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드웰이란 말을 번역할 때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면 거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드웰이란 말은 주어진 장소나 상태에 머물며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지하게 어려워. 사람이 살고 있는 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거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거주는 자연이 있고 도시가 있고 자기의 집이 있고 장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게 거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주거하고 거주하고 이거 헷갈리는데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전에도 뭐 다 그게 그 말처럼 주거하면 저쪽에 거주 얘기하고 거주하면 주거 얘기하고 사전은 믿을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주거학과는 있지만 거주학과는 없거든요. 무슨 대학 주거학과는 있어요. 근데 거주학과가 없는 거 봐서는 거주가 훨씬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뭘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하면 거주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 아이덴티피케이션. 내가 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가는데 주택이나 뭐 어떤 집이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어렵다. 그러면 이걸 생각. 똑같은 의자 4개를 둘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의자를 둘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건축가에게 하는 말이야. 건축가에게 인간에게 집이 뭐고 당신들이 주택전을 열고 있는데 주택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철학자에게 한 얘기 아니라 건축가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은 정말 건축가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하이데거의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만 아니에요. 사람이 손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가구를 만들거나
뭔가를 지어요. 그거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을 짓는다, 시를 짓는다, 밥을 짓는다 그거하고 참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게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주하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데 요약을 하면 사람이 지어야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 거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짓기가 없으면 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짓기가 하고 거주할 게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근본이 뭐냐면 거주에 있고 거주의 근본이 짓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있는 집이 있었을 텐데 저거를 택하냐고 이걸 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거는 뭐냐면 구조물은 구조물인데 닫혀 있어. 근데 다리는 열려 있어요.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해요. 옆에 있는 이 양쪽에 하안이 있잖아요. 다리를 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다리를 놓다 보니까 그 하안과 다리가 만나는 그 지점이 뭔가 의미 있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는 동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서로 교통을 해요. 하안이 있는데 하이데크가 보기에 다리를 이은 그 자리는 뭔가가 사람도 이어지고 희망이 있어가지고 오가고 뭐 심지어는 성인상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이것 말고 이것이 없는 좀 한 500m, 1km 떨어진 데서 보니까 강은 보이는데 묶여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어야 된다. 이 짓는 것이 없으면 엮여지지 않는다. 주택집합과 주거집합이라는 얘기는 우선 주택과 주거와 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페이지지. 주택은 그냥 세 개가 자꾸만 쓰여져 잘 쓰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냥 집으로 이루어진 지붕이 있고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택이니까 됐다. 주거와 거주가 문제인데 주거 여기다 결론내면 거주는 좀 넓고 주거는 주택보다는 조금 더 넓고 거주 중간쯤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사전적으로 딱 쪼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에다가 빗대서 보면은 확실히 거주와 주거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쪼개서 보면 거주는 훨씬 좀 넓은 의미고 주거는 그것을 살기 위한 공간을 얘기해요. 그 10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주거란 뭐냐?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 공간을 만든다 해서 주택을 만든 건 아니에요. 주택이라든가 뭔가 물리적으로 고정되기 이전의 거가 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학과는 없어요. 주거학과는 있지. 내 주거가 주택에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주택이라면 주택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란 말을 잘 안 해. 문제는 주택에는 관심을 뒤다 들이면서 주거라고 하는 말은 쓰질 않는다. 거주는 뭐 더 이상 넓으니까 그건 뭐 아까 아이덴티티 하는 얘기니까 넓으니까 아까 그 얘기를 남기고 중간에 있는 주거가 뭘까 하는데 주거에 대한 내 주거는 꽤 넓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무소에 가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뭔가를 사용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택 계획을 하는데 주거 계획은 왜 안 하냐 이런 의문이 든다. 여기 보면 이제 원룸 주택은 가족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그것도 가족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원룸 주택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의존하지 않아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하고 뭐 친할 일이 없잖아요. 친하지 않아도 딴 데라도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요. 꼭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만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는 데가 따로 있고 일하는 데가 따로 있지 그 사람 외롭지 않다고. 단지 그 집을 얻는 돈과 여러 가지 그 저것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에 의존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 뭐 교통, 통신들 이런 것들이 도시의 인프라에 의존해서 살지 지역 커뮤니티에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개인이 사회하고 연결하려면 가족을 꼈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가족이 중간에 꼈는데 요새는 뭐냐면 개인과 사회가 다이렉트리 집합적 공간은 컬렉티브 스페이스란 말을 쓰는데 요 가족이나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공적 사적에 관한 논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밥집이 있어. 혼밥이 있는데
혼밥이 거의 교도소 스타일이거든요. 이 자리는 어쨌든 이 퍼블릭한 자리잖아요. 누군가 다 같이 모였으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요 바운더리를 사적인 바운더리를 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는 사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도 아닌 이렇게 된 상태를 집합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컬렉티브 스페이스다. 컬렉티브 스페이스는 비행기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저기 하나 공동인데 앞에 하나씩 다 놨어. 자기가 알아서 키는 거는. 왜 똑같은 걸 보고 앉아있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끼리의 모임이 있다. 이건 자주 나온 그림이지만 이것도 컬렉티브 스페이스예요. 따로 떨어졌지 왜 못해 가지고 띄엄띄엄 있냐고. 이것도 각각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같이 있을 때 그 재미가 나잖아. 여기 집합적 공간은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집합적 공간은 공공공간보다 더 공공적이고 동시에 덜 공공적이다. 지하철에 노약자석을 가져왔는데 노약자석이 점유니까 전유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기 보면 우선석이 놨어 있어요. 우선석. 그 차이 제일 뭔가요? 우선석은 그냥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여기 가면 꼭 그 자리가 아니라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 여기는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 나타나면 딴 데는 모르지만 여기는 자리를 양보하시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리는 그 자리에 앉으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젊은 놈이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리는 전유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빼놓은 자리야. 빼놓은 자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공간 전체로 보면 쓰임새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딴 자리에 가면 안 들어온다. 이 차이는 뭐냐면 전유가 아니라 점유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점유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많다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 보면 점유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점유하는 이것들이 도시의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점유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된다. 사람들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적으로 내 거다가 아니라 알게 모르는 사이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도시 공간의 위주라는 거죠. 방을 이런 차를 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2년에 부엌은 거실이기를 바란다. 진짜 무슨 거실이기를 거실이다. 침실은 그 자체가 작은 집이기를 원한다. 자동차는 바퀴 위에 놓인다. 이 말이 뭘까요? 부엌을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에 유춘이 뭐 이런 얘기했지만 부엌이다 그러면 부엌을 부엌으로만 보면 안 되지. 부엌은 뭐 하면 되냐? 밥하는 데다. 이게 아니라 밥하고 싶어하는 데라고 얘기를 하면 부엌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엌이 거실이길 원한다는 부엌이다라고 해서 고정된 성능만 잘하면 부엌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거실과 같이 뭔가 밥을 먹으면서 뭐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아엄마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끝내주는 무슨 호텔에서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거실과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부엌을 끝나지 않고 조금 뭔가 전체성이 있는 그런 부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실은 뭐냐면 그 침실은 그냥 잠만 자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작은 집이다. 그러니까 거실은 부엌에 대하여 조금 더 큰 전체고 침실은 그거에 대하여 작은 집은 조금 큰 전체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능으로 쪼개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50몇 년 됐으니까 근대주의를 비판하는 건 됐는데 이제 요 말을 거실이 작은 집으로 이렇게 키워주는 그 생각이 필요하다. 왜 또 자동차를 갖고 왜 바퀴에 놓인 방이라고 그러느냐? 자동차는 자동차지. 이 말에 더 멋있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건 주택이니까 됐어. 자동차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 바깥쪽에 있는 것도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르비제는 뭐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걸 의식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살기 위한 기계는 자동차 포르비제는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자동차가 살기 위한 기계가 아니고요. 그 자동차가 바퀴에 놓인 방이라니까요.
자동차를 보기를 기계로 해서 본딸 일이 아니다. 살기 위한 기계입니다라고 가져갈 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주택으로 건축으로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